이모카세 셰프님 최근 화보 촬영한 거 보니까 너무 세련돼 보이시더라고요. 혹시 피부과 시술을 받진 않으셨을까요? 어떤 걸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예뻐질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유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우리 주변 지인들 오랜만에 만나면 분명히 어떤 시술 받은 것 같은데 절대 나 안 받았다고 시치미 떼는 경우 있지 않았나요? 자, 오늘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서 이모카세 셰프님 최근 화보 촬영한 거 보니까 너무 세련돼 보이시더라고요. 갑자기 세련되어 보이는 데는요, 눈썹 산이 이렇게 뾰족했었는데 아치형으로 눈썹 모양을 바꾸고 메이크업도 많이 바꾸셨는데 그게 신의 한 수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 이모카세 셰프님이 그렇게 유명해진 사이에 촬영 종료하고 시간 텀이 있었을 텐데 혹시 피부과 시술을 받진 않으셨을까요? 시술 전문가로서 갑자기 유명해지고 방송도 많이 하시는 경우 얼굴 시술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걸 받으시면 이렇게 티 안 나고 자연스럽게 예뻐질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유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후를 곰곰이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얼굴 사이즈가 작아졌다. 특히 얼굴의 가로폭이 전에 비해서 훨씬 좁아 보이고 여기 심부볼살과 고랑 위에 팔자 윗살 그리고 여기 V라인의 턱선 그리고 이중턱 부위가 슬림해진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는데요. 급하게 살을 뺐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갑자기 작아지면. 근데 급하게 살을 뺀 얼굴과 달리 이런 비교적 조직이 많이 여러 군데 작아졌는데 탄력은 떨어져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얼굴이 작아진 건 다이어트를 해도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가 있고 만약 다이어트가 아닌 경우라면 얼굴을 리프팅 레이저 시술을 받은 경우에 이렇게 얼굴이 군데군데 나이살들이 줄어들면서 얼굴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을 할 때요, 이러한 형태의 얼굴도 정말 많이 흔하게 오시거든요. 그럴 때 딱 한 가지 시술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탁 떠오르는 시술이 있는데요. 얼굴에 지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피부가 좀 두껍고 그리고 얼굴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되고 특히 이중턱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전형적으로는요, 울세라라는 레이저를 추천드리기에 딱 좋은 형태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울세라는 피부가 좀 패인다고 전 들었는데 괜찮나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간혹 피부가 매우 얇거나 살이 없으신 분들이 울세라를 받고 딤플이라고 하죠. 피부가 일부 패이거나 아니면 더 얼굴이 헬스하게 말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울세라 레이저를 받으실 때는요, 정확히 필요한 분들에게 저는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모카세 셰프님은 피부에 꺼진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설사 꺼진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위는 울세라 디자인을 할 때 그 부분은 샷을 피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팔자 윗살이나 V라인이나 여기 심부볼살, 이중턱 부위에 나이살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위 위주로 디자인을 해서 그 부분에 샷을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샷수는 어느 정도 받으면 좋나요? 얼굴 사이즈가 중간이거나 약간 큰 편이셔서 600샷 정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울세라 시술할 때 4.5mm 팁, 그리고 3.0mm 팁, 그리고 1.5mm 깊이의 팁을 세 가지를 모두 다 사용을 해서 각 팁마다 200샷 내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울세라의 딥시 기능이 있거든요. 그 초음파로 근막을 깊이를 측정하는 기능인데 그 기능을 항상 제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깊이에, 사람마다 다 깊이가 있어요. 그 깊이에 있는 그 샷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팔자주름도 울세라로 해결이 되나요? 이모카세 셰프님은 피부가 일단 지성이시고요. 피부 두께가 두꺼우신 편이시고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주름이 많이 생기지 않고 얼굴 형태는 잘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이런 타입의 얼굴은요, 40대 후반이나 50대부터는 얼굴 살이 특히나 많으신 경우에는 팔자주름과 심부 볼살이 생기고
마리오네트 라인에 주름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칫 팔자나 마리오네트 부위에 필러를 넣으시는 경우가 참 많으신데요. 저는 팔자 부위의 필러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팔자 필러는 시술 직후에는 완전 드라마틱하고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처럼 엄청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약간 뭔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지고 그 부분이 살짝 늘어지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채우고 다시 또 무거워지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자 부위는 그리고 무버블 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움직인다. 하품하고 말하고 식사하고 양치하고 옆으로 눌려자고 이런 많은 활동을 하면서 팔자 부위에 넣은 필러가 팔자 위에 부분으로 반대로 이동을 하게 되고 다시 팔자고랑은 더 깊어 보여요. 이게 더 뚱뚱해지니까 그늘져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많기 때문에 필러는 팔자나 마리오네트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심한 팔자 주름은 울세라를 해도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고랑 자체가 이제 너무 심한 경우는 이제 울세라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울세라를 했을 때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조직이 딱 근막층으로 붙어서 뼈에 딱 달라붙기 때문에 약간 고랑이 옅어져 보여요. 하지만 엄청 큰 개선을 보기는 어렵죠. 이럴 때 저는요 팔자 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에 레디어스라는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 시술을 많이 하는데요. 팔자 고랑을 이제 뭔가 만들어진 거를 채워서 메꾼다라는 개념보다는요 팔자 주변에 콜라겐이 재형성돼서 주름이 이렇게 펴지게 하는 원리로 레디어스를 사용을 합니다. 즉 빵빵한 느낌이 전혀 없이 접힌 부위만 리프팅 되면서 이렇게 펴지는 원리거든요.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건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닌가 저는 싶은데요. 기존의 콜라겐 스킨 부스터들이 콜라겐만 만들어내는데 그치는 데 비해서 이 레디어스는 콜라겐, 엘라스틴, 프로테오글리칸, 혈관 형성까지 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볼륨이 빵빵해지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접혀서 짜부라졌던 피부가 다시 일어나면서 펴지는 듯한 효과, 즉 리프팅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즉 인위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물질을 집어넣어서 즉각적으로 볼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세포들이 직접 자극을 받아서 콜라겐, 엘라스틴 등을 다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정말 어린 조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리모델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미세한 볼륨도 생기고 거기다 리프팅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시술이 레디어스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본인의 몇 년 전 얼굴과 가장 자연스럽게 비슷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레디어스 효과가 언제부터 확실하게 나오나요? 레디어스 성분은 70%는 CMC라는 젤이 들어있고요. 나머지 30%가 이제 칼슘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시술할 때 이 70%의 젤로 인해서 필러와 같은 볼륨감을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시적이란 보통 한 달 동안 효과가 있고요. 한 달 이내에 이 CMC 젤은 분해돼서 다 사라지게 돼요. 즉 한 달이 지나면 볼륨이 다시 쭉 빠진 듯한 느낌을 받고 원장님 이거 효과 사라졌어요 이렇게 오해하셔서 문의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데요. 하지만 진짜 생체 내의 변화는 이때부터입니다. 자, 사진 보시면 1M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달째 레디어스 입자인 거거든요. 그 주변에 빨간색 염색된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그 부분이 새로 만들어진 콜라겐 파이버입니다. 좌측에 7M이라고 보이실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레디어스 입자 사이즈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주변을 보면 빨간색 덩어리들, 콜라겐 파이버들이 점차 두껍게 축적되면서 우리 피부에서는 미세한 볼륨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느끼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한 달째부터 본격적으로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얇고 조직 속이 흐물흐물하게 힘없던 조직의 느낌이 사라지고 조직이 탱글탱글 힘이 생기고 탄력도 생기면서 미세한 볼륨도 매일 조금씩 차오르게 되는 거죠. 보통 8개월까지도 이런 변화는 지속되고요. 보통 칼슘이 몸 안에서 소실되는 시기는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잠깐 좋아지고 마는 주사가 아니라 1년 이상 우리 몸 안에 존재하고 반드시 100% 소멸되고 그 다음에 몸에 1년 동안 존재하는 동안 콜라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서 우리의 피부를 젊은 상태로 복원시키는 그런 신개념의 콜라겐 스킨 부스터입니다. 이 레디어스 시술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시술하는 거 중요하죠. 왜 우리 흑백요리사에서 다 같은 두부를 가지고 다 다른 두부 요리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칼슘, 이 레디어스를 어떤 식으로 물에다 타는지, 얼마나 희석하는지, 그리고 희석할 때는 어떤 식으로 꼼꼼하게 희석을 했는지, 어떤 음영을 보고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디자인했을 때 얼마나 많은 터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균일하게 수채화 물감 바르듯이 얼굴에 종합적으로 많은 범위를 골고루 뿌려 넣었는지, 이게 다 정말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얼굴에 피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얼굴에 하는 시술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섬세하고 되게 신중하고 되게 모든 절차 하나하나마다 정말 깐깐하게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제대로 된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얼굴에 하는 시술은 한번 넣으면 되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엄청 신중하게 저는 시술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레디어스를 너무 사랑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건 진짜 젊어지는 거니까. 가짜로 필러로 얼굴 메꾸는 게 아니라 진짜 젊어지는 거니까 당장은 어떤 큰 효과가 없지만 점진적으로 좋은 효과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되게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많이 오셔서 제가 전국에서 정말 순위권 안에 가장 탑 3 안에 든다라고 들었거든요. 레디어스 시술 건수가. 그만큼 또 많은 원장님들도 저희 병원에서 좀 교육도 받으시고 제가 또 많이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더 한층 성장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레디어스가 당장 좋아지진 않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젊은 조직을 바꿔준다는 데 있어서 정말 동안에 가장 꽂힌 시술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봤고요. 이 동안 멘토도 레디어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급 동안이 되신 분들이 어떤 시술 받았을까 너무 궁금하셨죠. 저도 많이 궁금해서 그 노하우를 저 나름대로 한번 파헤쳐 보았고요. 많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면 제가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